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돌진한 너무 귀여운 딸을 키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33살 초보 엄마입니다. 원래는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은 아이 육아를 위해 잠시 쉬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쁜 편이지만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초보 엄마 아빠이다 보니 아직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도 돌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통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긴 느낌입니다. 하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둘 셋을 기르시는 엄마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쁜 아가와 착한 남편이 있는 시댁이 무슨 사연이 있나 싶으시죠? 제가 아직 결혼 생활도 짧고 나이도 어리지만 결혼 생활 3년 동안 시어머니와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려서 지금은 절연한 상태예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 틀어졌는지 고민을 털어놓아 보고 과연 제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택한 일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제가 과했는지 구독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기가 얼마 전 돌이었거든요. 요즘은 돌잔치를 다들 안 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는 다들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좋은 곳 예약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파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작은 룸 있는 뷔페 빌려서 할까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손녀일에 극성이십니다. 엄마가 호텔에 식사 예약해놨어. 하나뿐인 손녀인데 엄마가 좋은 데서 해주고 싶어. 가족끼리 하는 건데 평생 한 번 있는 돌잔치니 그럴듯하게 해야지. 그냥 적당한 뷔페 예약하려고 했는데 뭘 호텔까지. 고마워요, 엄마. 그럼 우리 호텔에서 하는 김에 사진도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제대로 찍을까 봐. 그럼.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나저나 너희 시댁은 별말 없니? 손녀 첫돌인데 보고 싶다는 소리 안 하셔? 안 그래도 남편 통해서 지난달부터 연락하셨나 봐. 근데 엄마, 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싫으신 것 같더라? 나더러 못된 년이라고 이제는 부모 자식 영 끊고 손주도 안 보여줄 셈이냐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 하셨대. 그러니까 좋게 마음 가졌다가도 딱 싫어지더라. 내가 어지간하면 어른한테 먼저 사과드리라고 하겠다만 어찌 어른이라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저 모양인지 누가 연을 꿈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고민할 거 없어.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지금 와서 좋게 지낸다고 해도 엄마가 볼 때는 너 또 마음고생할 거 생길 것 같아서 얼굴 보고 살라는 말도 못하겠다. 엄마는 사실 작년에 아기 태어나고 저와 시어머니가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때 시어머니를 잘 타이르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인을 가르치려 든다며 대로 하는 거 보고 질리셔서는 다시 상정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셨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 시어머니가 왜 그리 며느리인 저를 싫어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일단 어머니 눈에는 본인 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너무 잘났거든요.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자식들도 허투루 키우지는 않으신 듯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아들 둘을 학군지에서 교육시키셨고 대학도 아들 둘 다 좋은 데 보내셨어요. 남편은 특히 장남이라 무리해가며 재수까지 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둘째 도련님도 전문 직종에 종사해요. 어머니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 아들 덕 바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식 키우는 건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잘 키워내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걸로 부모의 역할은 다 한 거고 자식들을 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식을 언젠가는 떠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식들 삶과 본인의 삶은 분리를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욕심이 있으셨는지 모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장 중대사인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저를 어머니 앞에 데려왔던 거죠. 어머니는 그런 이유로 아들보다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도 나름 서울 소재 여대 생활과학대 나와 의류 브랜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돈 잘 버는 며느리보다 남한테 자랑할 만한 명예직에 있는 사람을 원하셨다고 그러대요. 교사나 공무원 뭐 이런 직업 가진 며느리를 원하셨다는 거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친정아빠가 결혼하기 전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빠 안 계신다는 말 듣고 처음에 이혼한 거냐며 바들거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사발하셨다 했더니만 암으로 돌아가신 거면 저한테도 암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또 한 번 부들거리셨죠.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해서 제가 참고 넘어갔었고요. 엄마,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 암 유전자 없어요? 외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모도 위암 수술하셨잖아요. 별 이유 같지도 않은 걸로 사람을 무안주고 그래요. 뭐 어쨌든 기왕이면 큰 병 없는 집안이면 좋겠다는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 그래도 네 친정아버지가 너랑 엄마 먹고 살만하게는 해놓고 가셨나 보구나. 집도 서울이라는 거 보니 형편이 영 어렵지는 않은가 봐? 아, 네. 저희 엄마 아직 일하시고 저도 돈 버니까요. 결혼할 때 대비해서 돈도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결혼 전이라 시어머니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했기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집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건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고 시댁은 경기도 광주예요. 저희 엄마가 가구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원래 아빠와 같이 하시던 일입니다.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가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십니다. 사무용 가구를 주력으로 하셔서 관공서에 납품도 많이 하세요. 같은 지역에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구 의원들도 많이 하시고 나름 인맥이 빵빵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집이 있지만 엄마 사업체가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일산에 단독주택 부지를 사서 집을 공들여 지어놓으셨어요. 세컨드 하우스를 쓰다가 나중에 저 결혼하면 일산에서 사실 계획이었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집은 아파트긴 하지만 30년이 넘은 집이라 오래되고 낡긴 했습니다. 물론 집값은 훨씬 비싸지만요. 남편은 결혼 초반까지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집만 와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남편에게 결혼 전에는 우리 엄마 무슨 일 한다고 자세히 말을 안 했어요. 사귀는 동안 저절로 서로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법인데 남편 집안 형편이 우리 집이랑 비교해 너무 기울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엄마가 아들 둘 공부시키는데 그야말로 집 기둥뿌리까지 다 뽑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가갈 때도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여 부담스러워하거나 자격지심 가질까봐 말 안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자그마한 가게 같은 거 하는 줄만 압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결혼할 때 당연히 남편 쪽에서 도움은 많이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그것도 남편 직장 가까운 곳에 버젓이 경기도 집값보다 비싼 전셋집을 얻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그거 아시고 나서부터는 별별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던 게 쏙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상견례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문제는
결혼하고부터였습니다. 결혼만 하면 잘 지낼 줄 알았고 시부모님이 어려워도 잘해야겠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별로셨나 봐요. 신혼 때부터 저에게 시어른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겠다며 매주 황당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아침에 오너라. 너도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기본적인 건 배워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 지금 형편이 기울어 그렇다만 옛날에는 우리 집안 대단했다. 내가 시집 와서 어쩌고 살았는지 배울 겸 너 오면 내가 상 차리는 것부터 가르쳐주마. 그리고 우리 집 제사 목록 줄 테니 잘 기억해두고 있다가 챙기렴. 어머니, 제사야 당연히 어머니 도와서 챙기겠지만 매주 어머님 집에 와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게다가 저 일도 다녀서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요. 어머니, 설마 매주 오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설마 매주 오라는 말은 아니겠지 하고 어머니에게 되물었는데 어머니가 정색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니 매주 주말마다 올 생각을 해야지. 너 반찬 할 줄 아는 게 대체 몇 개나 있니? 우리 아들 아침마다 내가 육첩한상으로 차려 먹이고 키웠어. 나처럼은 못해도 몇 가지는 할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결혼하면 다 따로 산다지만 옛날에 나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맨날 새벽같이 밥 차리고 살았다. 나 두말하는 거 싫어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나한테 음식도 배우고 시아버지 상도 차려드려라. 저는 자유롭게 자란 편이라 어머니의 지시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이겨먹지를 못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서 매주는 못 와요. 차 타고 와서 30분 넘는 거리인데 매주 아침마다 오라뇨. 나 이 사람한테 육첩 한상 얻어먹을 생각 없고요. 음식하는 거 안 배워도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도 아침에 며느리 밥상 받으시면 퍽이나 마음 편하시겠네요. 너는 가만히나 있어. 네가 이러면 엄마랑 네 집사람 사이만 더 멀어진다는 거 몰라? 내가 평생 이러겠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 음식하는 실력 늘 때까지만 하라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아무 소리 말어라. 그래서 겨우 남편이 중재한 게 한 달에 2번이었어요. 말이 한 달에 2번이지. 솔직히 한 주 걸러 한 주 매번 시댁에 간다는 게 직장인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게다가 아침 일찍 가서 가자마자 앞치마 두르고 어머니 옆에서 반찬 만드는 거 보조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시댁은 1년에 제사가 명절 포함 6번이 있어요. 원래는 명절 제외하고 2번만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제사를 일부러 큰 집에서 지내시던 걸 가져오셨다고 해요. 핑계는 좋았죠. 마침 남편 큰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제사를 지낼 여건이 되지 않았고 제가 시집을 오기도 했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무리 큰어머니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큰아버지도 아직 정정하시고 그 집에도 아들이 2이나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결혼을 안 했다고 그 집에서 지낼 제사를 어머니가 굳이 가져와 일을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시가 형제들 나중에 물려받을 땅 유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어머니 댁에 격주로 가서 음식 배우고 상 차리는 일도 힘들었지만 시집 오자마자 저는 이미 시댁 제사를 이미 2번이나 모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고집 부리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큰 소리가 날까 봐 꾹 참고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5개월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다들 아시죠? 제일 힘든 게 바로 입덧이죠. 특히 음식 냄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유독 밥 짓는 냄새의 역함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집에서 음식을 아예 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임신했으니 도저히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식사 차리는 일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에게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하면 다른 집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공주대접까지는 아니지만 그 집안 자손을 뱃속에 품고 있는데 적어도 임신 기간만큼은 귀한 몸으로 생각해주고 대접해주는 거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한 순간 저는 졸지에 꾀부리는 며느리,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며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달이나 했다고 그동안 되게 하기 싫었나 보구나. 임신하자마자 하기 싫다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 임신해도 밥은 먹고 살 거 아니냐. 중노동도 아닌데 뭐라 힘들다고 그래? 임신한 김에 하기 싫으니 유세 부리는 게 아니고 뭐야? 임신했으니까 우리 아들 밥도 안 챙겨주려는 거냐?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서는 저에게 이제 주말에 가는 일 없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남편 모르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어머니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다가 저도 어머니 말 듣고 너무 서운해서 솔직하게 처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요즘에 시댁 섬기는 법 배우겠다고 시댁에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 결혼하자마자 어머니 말씀 거역하기 싫어서 어머니 하라는 대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래전 일이지만 애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자가 임신하면 얼마나 몸이 힘든지 말이에요. 저 임신하기 전보다 살도 더 빠지고 지금 먹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음식 냄새 맡으면서 일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밥 먹는 것까지 걱정되시면 제가 남편 본가로 보내서 밥 먹게 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신지 공연히 쓸데없는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든 생각이지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과연 시어머니와 내가 가까워질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댁에 격주로 가지 않게 되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일이니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친정엄마가 의외로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뭐?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려? 아니, 네 시어머니 정말 이상한 분이구나. 시댁 섬기는 법이라는 게 대체 뭐라니? 네 시어머니는 대체 언제적 시집살이를 했길래 너한테 그런 걸 시켜? 엄마도 가부장적인 네 아빠한테 시집와 살았지만 그 지랄은 안 하고 살았다. 근데 임신해서 입덧하는 애한테 유세 떤다고? 아우,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할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이다. 엄마, 그럴 거면 엄마한테 진작 말했지.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도 얘기해줬고 어머니랑 얘기 잘 돼서 안 가기로 했는걸? 그럼 너도 끝까지 엄마한테 말하지 말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말을 해가지고 엄마 마음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거야. 엄마 너무 속상하잖아. 그제야 제가 불효를 했구나 하고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그저 엄마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싶었던 거지만 앞으로는 친정엄마에게 함부로 나 힘든 거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한 일도 솔직히 있었어요. 입덧 심하게 해서 힘든 시기가 지나고 20주 넘어가면서는 몸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살도 오르고 직장을 휴직하면서 몸이 편해지자 어머니는 제가 아마 집에서 당신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5주쯤 됐을까요? 한 번은 시댁이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임신한 저에게 와서 집 정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현수가 말 안 했니? 우리 다음 주말에 이사잖아. 내가 너 와서 일 좀 돕게 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놈이 너한테 말을 안 했나 보구나. 아, 어머니, 이사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더러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저 지금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은 못하는데요. 누가 너더러 와서 짐을 나르라고 하겠어? 얘는 시어미를 대체 어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일은 못해도 나 도와서 부엌 살림이랑 뒷정리는 할 수 있잖아. 그것만 와서 좀 도와라. 내가 눈도 어둡고 허리도 아파서 도저히 혼자 할 엄두가 안 나지 뭐니. 그럼 부엌 정리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막상 갔더니만 어머니는 저를 파출부 부리듯이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리 포장이사를 해도 안주인이 다시 전부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이사잖아요. 살면서 천천히 정리를 해야 할 일인데 저 시키는 김에 다 하려고 하시는지 그릇 위치며 장롱 속에 옷이며 다 정리를 시키고 청소기 밀고 스팀 청소까지 전부 제가 했습니다. 배가 한참 부를 때였는데 살짝 뭉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필 그날 남편이 주말에 일이 있어서 저녁 때 시댁으로 데리러 오겠다 하고 왔는데요. 저 일 시키는 거 알고 완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일 시키려고 부른 거였어요? 나한테는 이 사람 입덕 끝났으니 맛있는 거 사 먹이신다면서요. 엄마 말 믿고 온 내 같은 신이지. 오늘 나도 바빠서 이 사람 엄마랑 오래간만에 만난 것 좀 먹으라고 온 건데 왜 이 사람이 걸레 들고 있냐고요? 아이고, 얘, 뭐 많이 일하지도 않았어. 서서 밀대로 마룻바닥 좀 밀었다고 어디 큰일 나니? 엄마 앞에서 네 마누라 역성 자꾸 들 거야? 그만해라. 이러다 이 사람 몸 아프면 어쩔 건데요. 저 이제 이 사람이랑 애 낳을 때까지 안 올 테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여보, 가자. 빨리 옷 입어. 남편이 이제는 아예 안 올 테니 제사 때만 가겠다고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남편이 시댁에 저를 안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명절에는 아들로서 책임감이 있었는지 어쩔 수 없이 가더라고요. 시댁에서 일하고 와서 배에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그때 35주 갓 채웠을 때라 정말 무리하면 안 되었을 때였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계속 배가 아프더니만 결국은 막달까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조산을 했어요. 아기가 2.6kg로 태어났는데 겨우 인큐베이터 신세는 면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몇 주에 아기를 낳았는지 몰라요. 그냥 때 돼서 출산한 줄만 아셨습니다. 시댁 이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아기를 낳았다 하니 시부모님도 놀라시긴 했습니다. 조산이네 어쩌네 얘기는 안 했으니 모르셨던 거고요. 어쨌든 손녀 태어났다는 소식에 시부모님도 한달음에 아기 얼굴 보겠다고 달려오셨습니다. 어찌 됐든 저도 힘들게 아이를 낳은 건데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저에게 출산 비용에 보탰으라면서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봉투 준비한 것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런 건 시어머니가 준비해서 주는 거라며 시아버지에게 뭐하러 지금 주냐고 타박하시는데 내민 손이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고 오셨는지 어머니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제야 제가 아기를 조산했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해 들으셨나 보다 했죠. 우리 친정엄마와 시부모님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눈물바람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작 하신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영양을 못 받고 컸는지 애들 중에서 제일 작더구나? 너는 대체 몸 관리를 어째서 애를 한 달이나 빨리 낳은 거니? 저렇게 골골하게 애를 낳으면 계속 골골하게 크는 법이야. 요즘은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란 말 이치에 안 맞다잖아. 크게 낳아야 크게 자라는 법인데 3kg도 안 되는 애를 어쩜 좋으냐? 저는 출산 직후라 어머니 말에 속이 뒤집혀도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가세요. 이 사람 쉬고 있는데 속 뒤집지 마시고요. 조산한 거 엄마도 일조하신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임신했을 때 엄마가 이 사람 오라가라 부려먹고 이삿날도 불러서 일 시키셨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 집안 대소사 안 챙긴 거 있어요? 배불러서도 명절이니 뭐니 다 챙긴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기는 작게 낳았지만 인큐 신세 면했고 다 정상이래요. 아기는 잘 먹고 크면 되는 거니까 우리 집사람 탓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엉뚱한 소리를 멈추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 핏줄이니 예쁘기는 하셨는지 저를 보는 눈길과는 정말 다르게 아기를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출산 직후라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유독 어머니의 말이 상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호해준다고 나름 애를 쓴다지만 정작 어머니를 이기지 못하는 남편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진작에 좋은 곳으로 예약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물으시길래 엄마가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돈 굳었다 생각하신 거겠죠?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몸 풀고 집으로 오면 친정엄마가 도움이 쓰면서 같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축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히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 지인분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놀랄 정도였죠. 게다가 선물들이 전부 값비싼 브랜드의 선물인데다 구의원,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 등등이 보낸 거다 보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대체 장모님은 어떻게 이런 인맥을 쌓으신 거야? 국회의원에 구의원에 이런 회사 사장들이 당신 애 낳았다고 이런 선물을 보낼 정도면 되게 친하신가 봐? 아, 엄마가 사업 꽤나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시는 거지 뭐. 어? 장모님 작은 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었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시길래?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고 가구 사업하셔. 사무용 가구라 회사나 공공기관 주로 제작 납품하셔. 우리 엄마 여장부 같은 스타일인 거 당신 알잖아. 당신 눈에는 우리 엄마가 구멍가게나 하실 분으로 보여? 저는 말 나온 김에 남편에게 엄마 사업을 대략 말해줬습니다. 업체 이름과 엄마 회사 장소 등등 얘기했더니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동안 전혀 몰랐다며 왜 말을 안 했냐고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원래도 저나 엄마에게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만 더 잘하려고 했고 심지어 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를 조리원에서 마치고 집에 왔을 때의 일인데요. 이 일이 터진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친정엄마는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기로 하셨어요. 엄마 일도 당분간 접고 저 밥 해주고 조리해 주시겠다고 큰맘 먹고 오신 거였죠.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요. 제가 집에 오자 시어머니는 아기가 보고 싶다면서 몇 번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태도 때문에 기분이 몇 번 나빴던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마치 가사도우미 부리듯이 부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누라 조리하느라 뭘 제대로 먹는지 걱정이네요. 사돈이 계시는 김에 우리 아들 좀 잘 챙겨 먹여주세요. 안 그래도 며느리가 음식을 잘 못해서 제가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 반찬 해내라는 말을 참 공손하게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 거 옆에서 같이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챙겨 먹이기는요. 김서방이 애도 아니고요. 배고파서 밥 먹는 정도는 다 알아서 합니다. 설마 사돈, 김서방 입에 들어가는 수저에 반찬이라도 퍼주라는 건 아니시죠? 가만 보면 사돈은 아들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약올라서 은근히 아들을 축켜 세우며 저를 돌려까는 말을 해도 결국 말로는 우리 친정엄마를 이기지 못하는 거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 우리 집에 오셔서 아기를 보고 가셨는데 올 때마다 자꾸 우리 엄마에게 한 방 먹는 게 분하셨나 봐요. 단단히 작정하고 어느 날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가. 너 아기 낳았다고 우리 집 대소사를 이렇게 안 챙기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모레가 우리 제사인 거 잊은 거니? 시애미가 말을 해야겠어? 저도 아기 낳고 정신없어서 시댁 제사를 챙길 여력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저러시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잊고 있었어요, 어머니. 근데 지금 제가 어머니 음식장만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죠? 이번에도 큰 댁 작은 댁 다 오실 텐데 음식할 거 많으시면 작은 어머니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어찌 말하니? 이걸 어쩐다. 내가 지내기로 한 재산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손녀도 태어나고 며느리가 조리 중이니 한번 지나가자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시죠. 혼자 하시려면 힘드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다시피 우리 딸이 아직 몸도 이런데 어쩝니까? 이럴 때는 조상님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뻔뻔하게 우리 엄마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 이러면 되겠네요. 어차피 음식 준비는 저 혼자밖에 못하니 내일 사돈이 와서 저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딸이 못하니까 엄마라도 해야죠. 우리 집 조상님은 아들을 낳았으면 모를까 딸 낳았으니 이해 못하실 겁니다. 내일 모레 시간 되시지요? 이제 새아가도 어지간하니 혼자 밥 차려 먹을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안사돈이 와서 제사상 같이 차려주셔야겠네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저는 물론 엄마도 아연실색했습니다. 설마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시모 표정을 보니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왜 제 시댁 제사 준비를 도와요? 지금 너무 무례하시네요. 사돈, 지금 저더러 그댁 제사상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까?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이제 보니 우리 딸이 사돈한테 어떤 취급받고 살았는지 딱 보이네요. 안 되겠습니다. 저 이런 말 하실 정도면 우리 딸한테는 어찌하셨겠어요? 딸이 제사 준비 못하니 엄마가 대신하라고요?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아니, 딸이 못하면 엄마가 와서 하라는 게 뭐가 그리 화를 내실 일이랍니까? 뭐라고요? 예, 너 당장 김서방 불러라. 엄마가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구나. 김서방이 잘하든 말든 이런 집구석에 너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너 이혼시키던지 시어머니랑 영 끊고 살던지 둘 중에 하나 정하라고 해야겠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사돈이야말로 지금 무슨 무례입니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집딸이지만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것 같지 않았어. 결혼시킨 건데. 사돈댁 딸을 내가 공주 대접할 줄 알았어요? 저도 기분 나쁘네요. 막말로 삼치를 조리했으면 된 거지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한 달이 넘게 조리를 한답니까? 예전에 저는 일주일 조리하고도 부모님 밥상 다 차리고 살았네요. 암튼 생각해보시고 내일까지 답 주세요.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엄마는 노발대발 하시며 저에게 그동안 시모에 대해 말 안 한 게 있다면 다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화로 자초지종을 말하자 득달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생각할수록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를 무시하신 건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친정엄마를 무시한 언사라고 생각하니 너무 분했어요. 이 부분을 남편이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불사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까 들었지? 우리 엄마 지금 너무 화나셔서 머리 싸매고 드러누우셨어. 나 엄마 걱정하실까 봐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속상했던 거 말 안 한 거 정말 많아. 당신도 알지? 근데 어머니가 나 대신 우리 엄마더러 제사상 차리라고 하신 건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나 앞으로 자기 엄마 보고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애는 내가 충분히 키울 수 있어. 우리 집이 당신네 집보다 돈도 많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이유 없어. 엄마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당신 어쩔래? 남편은 당연히 이혼이 웬 말이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달래주더니만 그 다음날 친정엄마를 외출하게 하고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오시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르자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주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친정엄마는 생각은 해보셨대? 언제 오실 수 있다니? 대뜸 저를 보고 이러시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진짜 이 사람 얼굴 보기 쪽팔려서 죽겠어요. 엄마, 이거나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장모님요, 연매출 50억 넘는 가구회사 사장님이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이 지금 딸 몸조리 해주시겠다고 한 달에 통째로 비우고 시간 내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엄마는 얼굴만 잠깐 비추시면서 장모님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쩌냐고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네며 보라 했고, 어머니는 남편이 건넨 우리 엄마 명함을 보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이게 뭐라니? 뭐 대표? 이정숙? 얘 애미야, 네 친정엄마가 지금 이 회사 대표다 이거냐? 네 어머니, 거들먹거리려고 보여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가 저랑 친정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친정엄마 어디 가서 무시받을 만한 사람 아니라는 사실은 아셔야 하니까요. 이제 친정엄마한테 제사상 차리라는 말은 다시는 안 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저 이혼해도 상관없다 하셨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 애 혼자 키워도 좋으니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엄마, 아들 이혼하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사과하고 장모님께도 사과하세요. 이번 일은 엄마가 진짜 실수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채근을 듣고는 얼굴이 일그러지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기는 싫지만 친정엄마의 정체를 알고는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며느리는 싫지만 큰 회사 사장이 장모이니 지금보다 더 세게 나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태도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혼이라니? 당치 않다. 예미야,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구나. 일단 너한테는 사과하마. 어쨌든 너 대신 제사상 차리라는 건 경우가 아니었다 싶구나.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니 뭐니 하지 말어라. 이제 막 애 낳은 사람이 이혼이라니. 네 친정엄마 어디 가셨니? 내가 사과하고 갈 테니까 얼른 전화 한 통 넣어봐.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겠다는 말을 듣는데도 결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사과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시면 뭐예요? 이미 엄마는 마음 다 상하셨고 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너 기어이 우리 아들이랑 칼라석이라도 하겠다 이거니? 너는 네 새끼 아비 없는 딸로 키우고 싶니? 너처럼? 안 될 말이지.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대도 아비 없는 자식 무시받는 게 어디 편할 것 같으냐?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어머니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 저처럼 아비 없는 자식이 무시받는다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왜 그리 핍박하셨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큰 회사 사장이라니까 바로 사과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답 없네요. 저요. 이제까지 아비 없는 취급 당해본 적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당해보고 알았어요. 아빠 없는 자식이 어떤 취급 당하는지요. 그럼 이혼은 저도 못하겠네요. 어머니도 그 꼴은 못 본다 하셨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저 이제 시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챙길 거예요. 재산이 뭐니 저한테 하라는 말 마시고요. 저한테도 며느리돌이 바라지 마세요. 예, 내가 또 말실수를 했나 보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자꾸 말꼬리 잡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만하자. 네 말대로 다 내 잘못이다. 됐니?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일단 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는 저에게 다급하게 사과를 하시고서는 나가려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와 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가세요. 이 사람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집으로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모님께 전화라도 드려서 엄마가 실수하신 건 사과라도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장모랑 마누라 편만 드니 무척 서운하셨나 봅니다. 저에게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시면서도 언행이 불일치하시더라고요. 너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 네 마누라 편만 들고 네 엄마 당혹스러운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냐? 아예 장모님더러 엄마라고 하지 그러니? 응? 엄마가 사과를 하면 너는 네 마누라를 설득해야지. 왜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 거야? 엄마 진짜 구제불능이네요. 지금까지 사과한 건 다 뭐였어요? 그냥 상황 모면하라고 한 말이었어요? 저 이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진짜 아무 대꾸 없이 도장 찍어줘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한테 아예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하신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얻을 게 있으니 한 발 물러난다는 식의 면피용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지만 엄마 화만 더 돋우셨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는 대체 사람이 왜 그러니? 사과를 하려거든 똑바로 해야지. 도대체가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 나더러 뭐라는 줄 아니? 글쎄 말실수한 건 사과할 테니 너 아들하고 이혼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 떡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떡 하나 달라는 태도지 뭐니? 이게 사과니? 엄마가 싫다고 했다. 그런 집구석 시어머니가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거 못 본다고 이혼시킬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오늘부터 김서방이든 너한테는 일절 말 안 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자신이 혹여 저랑 이혼하고 인생 망칠까 봐 그저 형식적인 사과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엄마가 화날 수밖에요. 만약 남편이 자기 엄마 편을 들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와 얼굴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자기도 제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미안하다면서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 제가 많이 애썼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절연하고 싶다고 해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이 아니라 시모와 절연을 선택했고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 아이 도를 친정엄마 덕분에 호텔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했고요. 1년 동안 어머니와 절연하고 살면서 생각보다 몸도 마음도 되게 편했어요. 아이의 마음을 접어버리니까 불편할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절연을 선택하건 당분간 안 보고 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시모와는 얽히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손녀는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동안 아기도 안 보여줬거든요. 도울즈음 돼서 남편에게 아기 보여달라고 시어머니가 엄청 졸랐지만 제가 싫은 기색 보여서 남편도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건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언을 한번 구해봅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 집 아들이니 제가 챙기려면 챙기라고 했는데 남편도 무슨 이유인지 안 가더라고요. 1년에 6번인 그놈의 제사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니 잘하시겠죠 뭐. 어쨌든 저는 앞으로 착한 며느리는 못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게 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따로 선 긋고 지내는 편이 서로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시월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심오와 절연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경험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